요즘 뉴스만 큐면 온통 금리 얘기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까 내릴까? 내 대출이자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 머리 아프고 불안하고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금리에 대해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모든 게 사실은 거대한 착각이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이 제로금리 시대, 이게 정말 역사에 없던 그런 이례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훨씬 더 거대한 흐름을 그냥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한번 보세요. 왼쪽이 우리가 보통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아, 정상금리는 한 4, 5%는 돼야지. 지금처럼 낮은 건 금융위기 같은 것 때문에 잠깐 이러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요.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실은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진짜 정상은 놀랍게도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꾸준한 하락세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높은 금리야말로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아주 잠깐 나타났던 예외적인 현상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사실을 직접 확인하러 한번 떠나보시죠. 무려 7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 겁니다. 이건 뭐 지난 몇십 년 데이터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건요. 무려 1311년, 그러니까 중세 시대부터 시작된 전 세계 금리 데이터를 싹 다 모아서 분석한 정말 어마어마한 연구 결과예요. 그리고 이 방대한 데이터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의 거대한 추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1.96 베이시스 포인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매년 실질 금리가 0.0196%씩 정말 아주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하락해 왔다는 거예요. 에이, 너무 작은 숫자 아니냐고요? 글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추세가 무려 700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흐름이 얼마나 강력하고 끈질기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인류의 3분의 1이 사라졌던 흑사병, 전 세계를 불태웠던 두 번의 세계대전, 그리고 대공황까지 인류 역사를 뒤흔들었던 그 어떤 대사건도 이 거대한 하락의 흐름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비밀을 풀려면요. 경제학 교과서가 아니라 역사책을 펼쳐봐야 합니다. 바로 위험이라는 개념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다시 말해 안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발명되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14세기 금리가 무려 35%에 달했어요. 왜 이렇게 높았냐고요? 간단합니다. 당시 왕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건 사실상 목숨을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다가 17세기쯤 근대 국가라는 게 생겨나면서 10%대로 뚝 떨어지고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진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아는 3에서 6% 수준이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21세기 금리는 거의 0%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왼쪽 14세기에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변덕스러운 왕 한 명이었어요. 전쟁에서 지거나 그냥 왕 기분이 나쁘면 빌려준 돈은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는 그야말로 투기였죠. 하지만 오른쪽 21세기를 보세요. 이제 돈을 빌리는 건 세금과 법률이라는 강력한 시스템으로 무장한 현대 국가입니다. 이건 이제 도박이 아니죠. 바로 우리가 무위험 자산이라고 부르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가 된 겁니다. 결국 금리가 700년간 하락해온 역사는 바로 이 무위험 자산이 탄생하고 점점 더 보편화된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과거는 그렇다 치고 왜 지금도 금리는 계속해서 아래로만 향하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마치 중력처럼 금리를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세 가지 거대한 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안전이라는 개념이 발명되면서 금리가 내려왔다면 오늘날에는 이 하락세를 더 빠르게 만드는 세 가지 힘이 있어요. 첫째가 바로 자본의 과잉 공급, 둘째는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변동성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서 금리를 끌어내리는지 하나씩 한번 짚어보죠. 자, 첫 번째 힘, 바로 자본의 과잉 공급입니다. 옛날에는 돈, 즉 자본이 굉장히 귀했잖아요. 그런데 수백 년 동안 부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제는 반대로 돈이 너무 많아져서 갈 곳을 찾아 헤매는 시대가 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안전하게 돈을 넣어둘 곳은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려는 눈은 줄을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안전자산의 인기는 치솟고 그 대가로 받는 수익률, 즉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구 구조와 경제의 안정성 문제인데요. 먼저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기대 수명이 쭉쭉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이렇게 늘어난 저축액은 또다시 안전자산을 찾아 시장을 헤매면서 금리를 누르는 압력으로 작용하고요. 게다가 경제 시스템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안정됐잖아요. 중앙은행이 위기 때마다 나서고 예금자 보호제도 같은 안전장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시스템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안전이라는 가치가 예전만큼 비싸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 금리도 자연스럽게 더 낮아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700년짜리 거대한 흐름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우리의 투자와 미래를 어떻게 다시 그려봐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700년의 데이터가 우리에게 던지는 결론이죠. 우리가 요즘 뉴스에서 보는 그 금리 인상이라는 건 사실 거대한 하락 추세에 맞선 일시적인 저항일 뿐이라는 겁니다. 진짜 비정상적인 건 금리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상이라는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수익률 추구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아주 간단해요. 국채처럼 가장 안전한 곳에 돈을 넣어둬봤자 이자가 거의 안 붙으니까 투자자들이 자기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더 위험한 곳으로 돈을 들고 이동해야만 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럼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전통적인 은행을 벗어난 사무대출 시장이라던가 아니면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인프라나 데이터 센터 같은 실물 자산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금리가 낮다는 건 쉽게 말해서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돈의 가치를 지금 더 높게 쳐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성장 자산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걸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700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이 하락 추세는 지금 이 순간에도 0을 향해서 그리고 어쩌면 그 너머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관료를 내야 하는 세상, 그런 영구적인 마이너스 금리의 세상이 온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이야말로 700년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거대하고 또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